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대폭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절호의 증여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인데요. 이분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등이요. 2022년도 11월 14일 0시부로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 지역이 해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하고요, 경기도 일부, 과천, 성남, 성남은 분당하고 수정구가 되겠습니다. 하남하고 광명만 남겨놓고 경기도 전역 해제하고요, 인천 전역 해제하고요, 세종 전역 해제합니다. 세부적으로 규제 해제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되겠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투가 되겠습니다. 9개 지역 해제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입니다. 수원, 팔탈, 영동, 권선, 장안, 안양, 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투, 광교지구, 성남, 중원구 22개 지역을 해제합니다. 그리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인천 지역이요. 인천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8개 전 지역 해제하고요. 세종도 전 지역 해제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해제한다면요, 해제 효과가 있겠죠. 먼저 투기 가열지구 해제로부터의 해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요, LTV 10% 완화됩니다. 9억 원 이하일 때는 50% 적용하고요, 9억 원 초과일 때는 30%를 적용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단축을 합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재당첨 기간 단축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제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부터의 해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규제가 20% 완화됩니다. 기존 50%에서 70%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 사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규제 해제 시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이 되겠습니다. 2주택까지는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1%에서 3.5%만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해제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증여와 관련돼서요,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등에는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해서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그래서 12.4%에서 13.4%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해제가 된다면 증여 취득세율은 중과 배제돼서 4%만 적용합니다. 특히 1주택자가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과가 배제가 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 취득세율을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유상 취득했을 때 기준하고요, 무상 취득, 증여했을 때 기준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중과를 배제하고 4.0%만 부과한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다음에 증여를 했을 때 증여 취득세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 세제가 공시가격 20억 원, 시가는 30억 원입니다.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기존대로 한다면요. 12.4%에서 13.4%, 2억 4,8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이 8천만 원, 4%로 줄어들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해제로 인해서 1억 6,8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취득세율이 중과 해제되었다고 해서 올해 증여하지 않고 내년에 증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2023년도부터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시가 대비 35억 원에 대해서 4%를 부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엄청납니다. 취득세가 1억 4천만 원이고요. 또 내년에 증여한다면 2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종부세 부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붙죠. 상속세 부담이 있고요. 양도세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소득세 부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제 지역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것만으로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여하지 않고 주택을 여러 채 계속 보유하고 살아가다가는요, 먼저 종부세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겠죠. 종부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배제했지만 계속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이렇게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주택을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종부세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피해갈 수 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효과적인 증여 전략, 단순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증여 간에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절세 스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수중 잔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규제 해제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증여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